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비올수록 사람을 더 성장시키는 리더의 말그릇입니다. 지은이는 김윤나, 펴낸 것은 카시오페아입니다. 제가 10개월 전에 소개해 드렸던 김윤나 작가의 말그릇 책 기억하시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었습니다. 리더의 말그릇, 이 책은 그동안 많은 리더들을 만나고 수많은 교육과 코칭을 통해 얻은 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과를 만드는 리더의 말그릇에 대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리더란 누구인가에 대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리더입니다. 이 책에서 칭하는 리더란 특정한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파트너와 팔로우가 있다면, 가르치고 상호 협력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리더입니다. 어떤 단체에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와 성과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스스로를 리더라고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리더가 스스로 말그릇을 다듬고 키우면서 자신의 마음을 보다 확장시키고 그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갈하게 가꾸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리더가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2부에서는 말그릇을 넓히기 위한 마음의 3가지 요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3부에서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 갈등을 일으킬 때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4부는 성과와 성장을 짊어진 당신을 위한 장입니다. 그럼 제가 인상적으로 읽은 몇 군데를 골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리더의 말그릇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 사람은 누구나 말을 담아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크기와 깊이만큼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어떤 말그릇을 가진 리더와 일하는지에 따라 대화는 다른 결말을 맺습니다. 말그릇이 넉넉한 리더는 기분에 따라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바르르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인지하고 말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타인의 말을 해석하고 해독할 줄도 압니다. 자신의 자리가 빠듯하지 않아 말 뒤에 숨겨진 긍정적인 의도까지 찾아냅니다. 말그릇은 말의 근원, 곧 마음을 뜻합니다. 말그릇이 크다는 것은 마음을 넓고 깊게 사용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시름 앞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다름을 마주할 때는 존중의 마음에 집중하며 모름 안에서도 성장의 마음을 발동시킬 수 있다는 의미지요.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을 통해서 성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존재감으로 인지하기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빗장을 열고 기꺼이 협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황금 열쇠를 앞에 두고도 여태 모르는 척 해왔습니다. 대신 힘과 돈으로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애를 써왔죠. 결과적으로 많은 리더들이 스스로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무시한 채 대화를 이어나갔고 결과적으로 모두의 말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음을 다루는 일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재택근무 환경에서 MZ세대와 비대면 소통하기라는 화두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던 성공 방식, 일의 원리, 관계의 법칙이 무효화되는 경험들이 늘어갑니다.
이럴수록 어떤 마음일까에 주목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손 놓기 전에 낯선 마음과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리더 말입니다. 곡과 잘 받고 승진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 원하는 거죠? 아직 마음에 진입하는 방법을 모르는 리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예전 방식으로는 현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데 대안을 모르는 것이죠. 리더는 성과로 말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팀의 성과로 말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다면 리더도 달라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고수한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 배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따르라가 통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너나 가라 합니다.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만들어내려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도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공감 대화와 코칭이 가능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리더들은 스스로에게도 상대방에게도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사소한 자극에 예민해지고 과도하게 화를 내고 후회를 반복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불편한 상황도 비교적 편안하게 넘기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아직 경험이 부족한 후배들도 넉넉한 품으로 끌어안으며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리더로서의 말그릇을 키우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고 마음을 인식하는 훈련을 거쳐 마음으로 소통하는 대화를 연습해야 합니다. 넓은 말그릇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갖게 되는 상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단한 공부와 연습, 성찰과 인내가 만들어내는 개근장에 가깝습니다. 대화의 갈림길에 선 리더에게 상황이 좋을 때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왔을 때 예산이 충분하고 인력이 받쳐줄 때는 대화를 다루는 실력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리더의 말그릇이 영향을 끼칠 때는 상황이 나빠질 때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힐 때,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할 때, 한 시간을 회의하고도 엉뚱한 보고서를 마주하게 될 때, 이러한 상황에서 방어와 공격의 욕구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때 사람의 마음에 주목할 수 있는 리더라면 대화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사용할 줄 아는 리더는 순간적으로 끌어오르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려한다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지와는 다릅니다.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기분대로 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태도와 비슷합니다. 고정된 시각에 매몰되지 않고 나와 너, 상황 전체를 보는 시야를 뜻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인간 심리와 관계의 역동성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앞의 사례에서 내 말을 뭐로 들은 거야 하고 윽박지르기 전에 감정을 먼저 진정시켰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대와 다른 결과에 실망스럽다. 그러나 이 과제를 함께 잘 해결하고 싶다는 목표에 집중했다면 대화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때 팀원들의 표정과 눈빛을 살펴보았다면 성급한 꼬리표를 달기 전에 상황을 더 알아보고자 마음먹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 누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목적을 잃지 않고 후배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리더의 말은 사람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심리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마음이 어떤 구조와 원리로 작동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해내보고 싶은 마음, 기여하고 싶은 마음, 존중받고 싶은 마음, 보호받고 싶은 마음, 남과 다르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 고집을 피우게 되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격려가 사람의 마음에 침투할 때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왜 심리적 자본으로 이어지는지 그 순환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껏 준비한 게 이거냐는 생각이 들 때라도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눈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건 아니다 싶을 때라도 준비하면서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어떻게 입을 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말이 허공을 떠돌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예전에 곶자왈에 대해 숲 해설사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곶자왈은 가시덤불로 이루어진 숲이라는 뜻이에요. 곶은 숲, 자왈은 가시덤불을 뜻하지요. 나무가 자라기도 전에 사람들이 자꾸 땔감으로 써서 아름드리 나무가 자랄 새가 없었고 그 때문에 이곳엔 가시덤불만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이 지역이 제주도에서 가장 척박했다고 해요. 일터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 척 한다면 사무실은 가시덤불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관심을 받을 때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고집과 방어, 변명과 무시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햇볕을 받고 자라나 위로 뻗으면 어느 정도의 가시덤불은 스스로 참아내게 됩니다. 이제 숲을 만들어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변수를 받아들이고 사람의 얼굴과 마주하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에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는 사람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앞으로도 리더에게는 많은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목표를 높이고 소통을 하고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라는 요구 앞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성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필요한 말공부. 비대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소통 능력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재택 근무를 하고 비대면으로 회의와 미팅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사실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꼈어요. 회의도 하고 수시로 통화도 하니까요. 그런데 점점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전에는 점심시간에라도 이야기를 하며 속사정을 나눴지요. 지금은 어딜 가나 거리두기를 하고 식당에서도 칸막이를 하니까 각자 핸드폰 하기 바빠요. 마음을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비대면 시대가 될수록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의 연결은 더욱 중요해지죠. 저는 이 원리를 마음의 방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방이 엄청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혼자 있고 싶다는 방입니다. 일하다 보면 사람이 힘들고 지겨울 때가 종종 발생하지요. 그럴 때면 그냥 편하게 혼자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오래 처해 있게 되면 이번에는 다른 방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함께하고 싶다 방입니다. 이 방에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교감하면서 존재감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아이들 크는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같은 일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양쪽을 오가면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사람들과 강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함께하고 싶은 욕구는 충족되질 않습니다. 연결감, 공유감, 소속감 등을 그리워할 수밖에요. 아무리 SNS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해도 그 속에서는 마음을 나누는 적극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구멍을 메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네 마음은 어땠어?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아? 마음을 나누는 적극적인 대화는 질문과 경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묻지 않고서는 마음의 실체를 알 수 없고 듣지 않고서는 다음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질문하지 않은 채 판단하거나 듣지 않으면서 이해했다고 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툴로 회의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말 속에 숨어있는 맥락을 알아채기란 쉽지 않습니다. 알았다는 게 흔쾌히 동의한다는 뜻인지 알기는 알았지만 선뜻 내키지 않는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저희 회사에서도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날 안건에 대해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가능성 있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더 발전시켜 보자는 뜻일까요? 아니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일까요? 확인이 필요한 말입니다. 가능성 있다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가능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이 가능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알아들었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더 질문하고 경청해야 하죠. 그럴 때 비로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 비대면 대화의 조건, 정확성. 비대면 상황에서는 언어가 정확하고 정교해야 합니다. 만나서 대화할 때는 표정이나 뉘앙스 같은 비언어적 정보들도 많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비대면일 때는 모든 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부족해집니다. 그럴수록 지레짐작하며 대화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지요. 한 IT 기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재택근무 중에 불통으로 인한 갈등이 생겼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어플리케이션 모의 테스트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 중간 관리자는 다르게 이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2주 동안 불필요한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죠. 그들의 나중에 팀장에게까지 보고되었는데 중간 관리자는 중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중단하라는 말은 지극히 쉬운 단어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왜 한쪽은 말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듣지 못했다고 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의사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중단의 뉘앙스를 가진 용어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비효율적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되도록 빨리와 같은 단어로요. 그것을 들은 중간 관리자 또한 그 지시를 나름의 기준으로 추측했을 뿐 자신이 이해한 게 맞는지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테스트를 멈추라는 뜻인지 이번 테스트만 진행하고 지켜보자는 뜻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죠. 이들이 이런 방식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 언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해도 된다는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프로젝트 매니저는 중간 관리자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신의 의견에 반발하고 팀원들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논쟁을 피하고자 의사를 돌려 말했던 것이죠. 반대로 중간 관리자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후배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단칼에 잘라버렸으니까요. 게다가 그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디다고 느꼈지만 말해봤자 소용없다고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세하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할 리가 없었죠. 2. 비대면 대화의 조건, 안전성. 비대면 상황에서의 말하기는 지켜야 할 기본을 확실히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상호 안전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화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소통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상대방의 말 속에 공격성이 없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팀이고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경험이 필요하죠. 안전한 말하기의 핵심은 바로 자신이 공격받지 않는다고 느끼는 데 있습니다. 생각과 의견이 달라도 비난받지 않을 때,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욕구가 존중받는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은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상대방의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보는 것, 실력이 부족한 부분이 드러날 때도 상대가 겪는 어려움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사람에게 손가락을 겨누지 않을 때 소통의 안전성은 높아집니다. 일을 할 때 몰라서가 아니라 공유되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각자의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이 비록 당신이 기대한 수준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숨어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관점의 차이가 확인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힘이 생깁니다. 3. 비대면 대화의 조건, 공감력. 비대면 상황에서는 이전보다 더 높은 공감 능력이 요구됩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느끼고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원격 근무에 잘 적응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적응력이 높은 사람들이 원격 소통에 더 적합할 거라 예상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원만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잘 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높은 원만성이란 공감을 잘하는 능력, 불편한 상황과 마음을 잘 감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뜻합니다. 리더에게도 높은 원만성이 요구됩니다. 보고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고 서운함과 실망감과 불안함을 감지하고 동기와 에너지의 변화를 알아차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성과 안전성, 공감력은 사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안전하게 느껴야 하고 그 안전성은 잦은 교류와 공감에서 비롯되니까요. 이 세 가지 요소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원칙들이지만 비대면 상황에서 대화를 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강력한 한 사람의 에너지로 여러 명을 끌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각자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진짜 동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통 방식은 영향력의 범위가 넓은 리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리더의 말이 사람을 담을 때 사람들 간의 소통은 안전해지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확성을 높여갈 때 먼 거리에서도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리더의 말그릇. 소방관의 선택이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코헨 해텐이라는 영국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여성 소방관이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을 담은 책이죠. 실제 사례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중 실전처럼 설계된 모의 화재 현장을 모니터링한 후 그녀가 현장을 지휘한 후배에게 남긴 평가가 인상적입니다. 제임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지휘를 맡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해서 동료들이 그를 지휘관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는 팀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아무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제임스는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도 제대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강압적인 행동을 취했지요.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고압적인 태도로 일사불란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팀원들의 말을 잘랐고 다른 의견을 묵살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보고들이 늦어졌고 화재 원인에 대한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터널 시야에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지요. 안타깝게도 제임스는 그 평가에서 탈락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높고 상황이 힘들수록 시간이 촉박하고 예산의 압박에 짓눌릴수록 우리가 한 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리더는 갈림길에 섭니다. 나를 더 드러내고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더 드러나도록 도울 것인가? 저 역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급할 때는 지름길로 가야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놓고 가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어제 강연장으로 향하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 전화였지요. 직원의 목소리에 군데군데 한숨이 배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늘어나 버거웠던 탓이지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저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요 며칠 마무리가 허술했던 일들도 생각났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갑자기 다다다다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수가 줄어들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서둘러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말을 멈추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급해서 실장님 마음을 놓고 갈 뻔했네요. 조절하면서 하고 싶은데 한꺼번에 일이 떨어지니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죠. 상대방은 그제야 웃습니다. 저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던 속내를 털어놉니다. 안전함을 느낀다는 신호였지요. 직원의 제안이나 의견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 반면 당장 방법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동의하는 것도 있고 엉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있겠지요. 그럴 때는 그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따라가 보세요. 그러다 보면 투명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에 관하여 숨기고 싶었던 두려움까지도 새로운 요청과 대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리더가 감정과 의도를 묵살하지 않을 때 후배들도 리더의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말그릇이 큰 리더는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넉넉한 말그릇이 있다면 말그릇이 큰 리더는 회의 테이블 너머로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압니다. 대화가 공격과 방어, 비난과 추궁으로 흘러갈 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숨은 마음을 꺼내 놓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을 꺼내 놓는다는 뜻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그릇이 큰 리더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자신의 속마음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갈 때 진짜 감정을 포착합니다. 순간적인 짜증과 분노가 밀려올 때조차 그 신호를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하기에 급급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기고 지는 것, 맞고 틀린 것에만 신경 쓰느라 자기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리더는 핵심 감정과 욕구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압도되어 버리거나 화를 내면서 말을 쏟아내느라 핵심을 벗어나게 됩니다. 말그릇이 큰 리더는 타인의 마음을 소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삼키기 어려운 말을 잘게 부수고 녹이는 방법을 알고 있지요. 동시에 많은 정보 속에서 의미 있는 단서들을 추려내는 예리한 눈을 가졌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서늘한 표정, 피하고 싶어하는 몸 동작, 주저하는 입모양을 살필 줄 압니다. 말그릇이 큰 리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는데 미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이죠. 화를 내는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읽어내고 도망가는 뒷모습에서 자기 보호의 욕구를 발견합니다. 말그릇이 큰 리더는 마음과 말을 연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산통을 깨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따뜻하고 명확합니다. 정확하지만 날카롭지 않고 인간적이지만 느슨하지 않습니다. 공감하고 격려하고 질문하고 주장하고 요청하는 기술을 적절하게 사용합니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문제를 깨닫게 해주겠다고 감정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습니다. 말그릇이 큰 리더와 대화할 때는 일과 관계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두터운 믿음이 쌓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대화가 불편하게 흘러갈 때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타인의 마음을 소화시키며 마음과 말을 연결시키는 대화를 할 수 있나요? 나는 워낙 성격이 욱해서 안 되겠네. 나처럼 무뚝뚝한 사람은 절대 그런 말 못하지 하고 미리 실망하지는 않았나요? 넉넉한 말그릇은 재능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습의 영역입니다. 원리에 대한 이해, 맥락을 살피는 유연성, 분위기를 감지하는 민감함, 실행에 옮기는 용기,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 등이 필요한 일이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리더들은 정확하지만 유연하지 못했고 화통했지만 거칠었으며 섬세하지만 신경질적이었고 부드러웠지만 우유부단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지요. 말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지금의 나를 뜯어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되거나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한계를 지닌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관주위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뜻이지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 그것을 제대로 엮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속담을 리더십과 말의 관계에 대입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직 문화, 시스템, 인력, 보상, 근무 환경,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을 꿰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리더의 말입니다. 따라서 리더라면 누구나 반드시 말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매 순간 리더가 되기를 요구받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경험이 쌓이고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그러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나의 말그릇은 잘 자라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는 말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나의 말이 시간에 따라 유연하고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당신과 함께해서 좋았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시덤불 같은 일터에서 믿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곁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도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